푸른 하늘가에 희망의 날의 표고 한없이 자유로이 춤추며 나르네. 안녕하십니까. 알갈부의 유영호입니다. 오늘은 북에서 영화를 소개해 드리면서 주제별로 나누는 건데, 요번에 소개시켜 드릴 영화는 남쪽을, 지역적으로 남쪽을 배경으로 한 영화. 우리 남쪽에서는 북쪽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모르겠어요. 전 기억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예 북쪽 사람들이 다 영화에 등장인물로 나오는 그런 경우 없는 것 같은데, 북에서는 그런 것들이 꽤 있는데 당연히 이제 역사적 사건하고 맞물려서 있는 건데, 먼저 소개시켜 드릴 거는 분단 이후 작품만 쭉 소개시켜 드리면은 시대순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분단이 되고 나서 1948년도 남쪽에 단정이 수립되고, 단정 수립에 반대해서 제주도민들이 이제 저항을 하고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이 소위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제주 4.3 항쟁. 제주 4.3 항쟁이고, 이것이 노무현 정권 때 대통령의 자격으로 제주도민들한테 이것은 국가에 의한 학살이라,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공권력에 의한 학살이었다 해갖고 사과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4.3 사건에 대해서, 북에서 만든 영화로 이제, 양희선의 소설 한나의 메아리를 영화로 만든 것인데, 한나의 메아리, 동일 제목의 한나의 메아리. 북은 이제, 우리는 한라라 그러지만, 북은 한라산 그러지만, 거기는 한나산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의 메아리라는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시대 배경은 1943년도부터예요. 43년도 정신대에 막 끌려가려고 했었던 고진이를 구원해준 강규찬이 첫 장면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43년도부터 해서 고진이와 강규찬이 결혼하고 사는 과정에서 이제 해방되고, 거기 이제 어쨌든 좌익 세력들이 인민위원회 조직되고 요런 것들. 그래서 거의 영화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거의 대부분 본명으로 뭐라 그래야 되지?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많아요. 그만큼 역사적 사실을 상당히 고증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고진이, 강규찬, 그 다음에 김익렬, 이승진, 여기서는 김달삼으로 알려져. 본명이 이승진이고, 물론 이제 약간의 이름이 바뀌어요. 김익렬과 또 김승렬인가로 바뀌고, 약간들의 이름이 바뀌고, 근데 이제 조병옥, 패트리지, 이런 미군 장교, 이런 사람들은 다 본명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4.3 항쟁에 대해서 북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번, 그리고 남쪽에서 4.3 항쟁을 다룬 영화가 예전에 뭐더라? 뭐 있었는데? 지슬이었나? 저도 그런 거 있었는데, 저도 한번 봤는데, 그렇게 리얼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제작자한테 좀 미안한데, 이 한나의 메아리는, 물론 이제 북쪽에서 만든 영화니까 북쪽 시각으로, 이 녹아져 있겠지만, 어쨌든 일어난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리얼하게, 역사책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주로 김달삼을, 유격대장인 김달삼, 본명 이승진을 이 4.3의 주역이고, 그런 식으로 조명하는 연구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김달삼은 결국 북으로 못 가고 여기서 죽었죠. 여기서 죽고 이래서 그런지, 어쨌든 김달삼을 주인공으로 조명하는 작품이나 이런 게 많은데, 이게 북에서 만들어서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북에서는 고진이 강규찬은 여기서 48년도에 이제 단정 선거가 있으면서 북에서도 선거를 치르고, 여기서도 다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쪽 선거인데 이 남쪽 사람들도 상당수 투표를 했습니다, 당시에. 어쨌든 투표하는 장면 나오고, 투표함을 가지고 북으로 가죠. 북으로 가서, 이제 제주도 인민위원회 대표로 가서, 거기서 북에서 최고인민의 대의원으로도 뽑힙니다. 이 둘은요.
그래서 이제 고진이 강기유찬이 주역인 거고, 물론 이 영화에서 김달삼을 이승진을 나쁜 역으로 나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영화의 초점은 고진이와 강규찬에 맞춰져 있다 이런 겁니다. 주인공은 그런 거고요. 참고로 고진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북에서 그 최고인민회 대의원도 하고 이랬는데, 그 뒤엔 전쟁이 터지지 않습니까? 전쟁이 터질 때 남쪽으로 공작 활동을 내려와서 그 뒤는 소식이 끊겨서 북에서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북에서도 잘 몰랐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최후를 어떻게 맞췄는지 정확히 잘 모르다가 이인모 선생님, 남쪽에서 북으로 송환 대신 이인모 선생님의 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 인민군 종군기자 이인모 수기, 그 말지에 연재됐다가 나중에 단행본으로 출간된 그 수기에 의하면은 이인모 선생이 그 광주교도소에 잡혀 있을 때 그 고진이가 이제 전쟁 중이겠죠. 고진이는 그 인민군 그 유격대들은 이 광주교도소에 갇혀 있는 인민군들을 구출하려고 그 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고진이 씨가 체포가 됩니다. 그래갖고 그 결국은 거기서 조사받다가 고진이 씨가 자결한, 그렇게 해서 최후를 마쳤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인모 선생이 그러니까 고진이 씨의 최후를 증언한 셈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북에서도 고진이 최고인민의 대의원이 어떻게 최후를 마쳤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한나의 메아리가 이제 4.3 항쟁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성장의 길에서, 이건 물론 좀 옛날 영화예요. 65년도 영화인데, 성장의 길에서라는 그 영화는 시대 배경이 남쪽에 1959년부터 65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59년도라는 건 4.19 일어나기 직전, 그 상황부터 해갖고 4.19가 벌어지고, 4.19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좀 좋아지는가 보다 했더니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한일협정 체결하는 이 과정이 쭉 거의 역사책 넘기듯이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는 2부작짜리 성장의 길에서라는 영화예요. 참고로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영화에 대한 대단한 그 조예가 있어서 저 북쪽 영화 제작에 상당한 그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장의 길에서 이 영화가 김정일 위원장이 처음으로 영화에 관여한 영화예요. 이 영화부터 65년도 이 영화 이후부터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북쪽 영화 제작에 상당히 관여를 했다 이겁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관여했던 작품이다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옛날 영화고 북쪽 영화가 이렇게 헐리우드 영화처럼 막 박진감 있고 템포 있지 못해요. 못하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 있고 이렇긴 한데, 한번 흑백이고 특히 이러다 보니까, 근데 조금 보다가 영화를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연구하는 차원에서 보다 보면은 1960년대 초반에 이 남쪽의 경제, 정치, 경제, 사회, 일반인들의 생활 이런 것들이 뭐 마치 다큐멘터리 보듯이 아주 리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뭐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91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님을 위한 교양시인데, 영화 제목을 봐서는 뭐 이렇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뭐냐면은 광주 5.18 광주 항쟁을 그 담은 영화입니다. 광주 항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투쟁했고 뭐 쭉 요런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뭐 모든 영화가 현실을 다 풀로 담을 수는 없듯이 우리가 이제 광주 항쟁이라면 흔히 그 박관현 열사, 그 마지막 단식 투쟁하고 죽은 전남대학교 총학생장인 박관현 열사나 그냥 윤상원 그 시민군 으로 참여했던 윤상원 씨 같은 경우가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광주 항쟁의 주요 인물이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박관현 씨를 주인공으로 잡았어요. 박관현 씨는 사실 광주 항쟁 5.18 벌어지는 그 현장에는 없었잖아요, 당시에. 당시 학생의 지도부였지만은 피신해 있다가 막상 그 광주 항쟁이 크게 터진 그때는 현장에 없었었거든요. 그래갖고 결국 박관현 씨는 나중에 그거에 뭐 체포가 되지만 그 먼저 자기가 도피해 버린 셈이 된 거고, 그때 죽은 동지들에 대한 죄책감 뭐 이러면서 옥중 투쟁을 하면서 결국 50여일 그 단식 투쟁을 하다가 결국 사망을 하신 분이죠. 어쨌든 이 박관현을 중심으로 해서, 박관현이 주인공으로 해서
이 영화는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5.18 광주 항쟁에 대해서 북은 이렇게 보고 있나 보다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참고로 이 영화 주제가는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는 이 영화 제목도 님을 위한 교양식. 그런 주제가도 뭐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이런 것들이 전혀 이 영화 제목, 영화 내용을 상상하기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도 이 영화 주제가로 만들어진 곡이고 이후에 그 북쪽 예술단들이 남쪽에 왔을 때 부르고 이랬던 노래예요. 노래 가사만 놓고 보면 너무나 서정적이고 너무 아름답고 진짜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그렇듯이 높이 날아라, 그 평화와 이 번영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도 참 좋습니다.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 영화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이제 어머니의 소원이라는 이 영화는 유튜브에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못 보겠더라고. 못 가는데 그 북한자료연구센터 가면 있습니다. 북한자료연구센터가 있는데 그 서초동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그 5층에 가면 북한자료연구센터가 있거든요.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거기 가면 있는데 어머니의 소원은 1987년도에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시기가 그렇듯이 그 80년대에는 그 50년대, 60년대 막 이럴 때는 납북어부들을 납북어부라 그러죠. 그래서 납치해간 어부. 그래서 납북어부, 간첩단 사건, 뭐 이렇게 막 만들어내고 이랬는데, 그 80년대는 제1동포 간첩단 사건, 유학생 간첩단 사건을 많이 만들어내요. 제1동포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낼 때의 상황을 그린 겁니다. 예. 결국 뭐 지금에 와서는 다시 재심바꾸면서 무죄 판결을 하고 간첩, 조작 간첩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지만은 뭐 똑같은 고거예요. 그러니까 제1동포가 고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서 왔다가 간첩으로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 재판받고 투옥당하고 뭐 고통받는 요 과정을 담은 영화가 제1동포 간첩단 사건,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소원이라는 이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예. 또 이제 아까 그 참 납북어부 그런 얘기인데 요것도 인터넷에 있는지 모르겠네. 새날이 보인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새날이 보인다는 영화도 이것도 물론 옛날 영화예요. 69년도에 만들어진 옛날 영화라서 참 그렇긴 한데 요거는 여기서 먼저 간첩 사건은 영화에선 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어부가 남쪽에서 힘들게 살다가 그 파손돼 갖고 표류해 갖고 어떻게 하다가 북쪽 이 항에 도착해 갖고 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북쪽 사회를. 북쪽 사회를 보게 되면서 참 자기가 속아서 살고 왔고 뭐 했구나 이런 거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 영화 속에서 그들은 다시 서울로 보내집니다. 남쪽 고향으로. 예. 그리고 영화 속에 먼저 이 남쪽으로 보내진 1차적으로 남쪽으로 보내진 어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서는 납북어부라 그러죠. 북한이 납치했고 얘들을 간첩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해서 그 간첩 사건으로 조작한 그런 얘기도 잠깐 나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 50년대 만들어진 북두칠성을 보이지만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워낙 옛날 영화라서 좀 현실감이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거고요. 예. 참고로 99년도에 만들어진 그런 영화가 있어요. 두병사라는 영화가 있는데, 두병사도 요거는 인민군 병사예요. 인민군 병사가 이제 훈련 중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군이 이 선원 표류하다가 함선을 잘못하고 표류하다가 남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이게 귀순한 건 아니니까 쉬운 말로. 근데 남쪽에서는 그들을 귀순시키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귀순 못 시키고 돌아가죠. 돌아가는 그 내용인데 요건 그런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원형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내용은 그런 겁니다. 두 병사 인민군이 남쪽에 왔다가 귀순 공작을 거부하고 돌아가는 내용, 그렇게 한 그 영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남쪽을 시대 배경, 장소적인 그 배경으로 해서 남쪽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 갖고 영화로 만든 것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예. 오늘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